감사해요. 너무 웃겨. 자, 뉴스킨 사업자 강은정입니다. 네,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파트가 부정극복인데 준비하면서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정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정극복에 대해서는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파트를 조금 나눠서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 딱 부정이라고 하는 걸 딱 경험했을 때,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물며 뭐 평소에 그 음식점을 가다 봐도 거절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길 가다가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먹고 싶은 게 너무 여러 개인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개의 음식점을 내가 다 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게들은 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가게 입장에선 또 어찌 보면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살다 보면 그냥 선택의 차이인 거지, 막 부정?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 요소는 아니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를 이제 하다 보면 문제인 것처럼 느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저는 오늘 이제 짧고 굵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저희가 독서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책이 진도가 또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짧고 굵게 나가볼 거고, 제가 준비한 리스트업된 질문들도 있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게 또 고민인지. 그래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여기 보면 부정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돼 있죠.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 제가 진짜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가 벌써 7년 전이니까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었던 되게 많은 생각들과 감정들과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해결이 됐고, 해결이 되면서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뭔가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사실 나쁜 게 아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해결책을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넘겨보면요. 네, 넘겨주세요. 자, 일단은요, 초대자 입장에서 이런 질문들 좀 많이 들었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물건사서 팔아야 하니 나가게 아니에요. 사람보다 대상이에요. 돈을 투자해야 하나요? 회사 때문에 너무 바빠요. 아이가 있어서 저도 바빠요. 돈까지 말래요. 뭐하는 이런 질문들 받으세요? 네. 네, 이런 질문들 좀 많이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사업자 분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뭔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이 무수히 많은 요런 어떤 생각들을 경험하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때요? 좀 공감되시나요? 네, 공감되실 수도 있고,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 해결이 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으세요?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질문들이 있으시면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두 가지의 안건들을 해결하기 전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처음부터 시작! 일단 작은 것부터 성공 경험을 해야 기회나 부정 극복이 가능. 두 번째. 오늘 되게 재밌네요. 앞에 노래 불러주셔서 그런가요? 네, 앞에서 노래해주신 사장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뒤에서 엄청 박수 열심히 쳤어요. 잘하시더라고요. 일단 부정극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반드시 이 세 가지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시길
응원해요. 정말. 왜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하나의 어떤 그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스폰서 사람한테 왔어요. 그래서 스폰서 사장님이랑 그거를 Q&A를 했어.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어. 근데 그 다음번 만난 사람이 비슷한 것 같은데 되게 교묘하게 다른 질문을 딱 했을 때 말문이 탁 막히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능수능란하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왜 안 되는 거냐면 수학 공식처럼 그냥 외워서 그래요. 그 대답을. 근데 외우는 거를 넘어서서 이해하면 그 수학 공식을 이해해버리는 수준까지 가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그게 어떻게 응용이 돼도 풀어낼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외우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맞아요. 처음에는 내 스스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나조차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일단은 귀동냥 하시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어떤 지식들이 좀 차면 그걸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지? 왜 이게 그렇다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저런 질문들에 대한 어떤 답변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되게 이런 질문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질문들을 듣게 되면 당황했던 기억들이 좀 있거든요.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분명히 정답은 있는데, 분명히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분명히 있는 거 아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될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고 나서는 풀어낼 수 있는 그 경로가 되게 다양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볼 거고요. 이게 이제 또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경험하고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냥 피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이런 이유로 이 친구가 오늘 제초대가 되지 않은 것 같아. 뭐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반드시 컨펌 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이제 빠지면 오늘도 아쉬워만 하고 그 시간을 없어요. 왜냐면 피곤하니까. 그래서 집에 가면 빨리 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그게 딜레이 되면 정작 여러분들이 요 의도적인 노력을 회피한 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똑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을 받아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또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인지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씩. 자, 넘어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미팅을 이제 진행하시려고 할 때 혹은 내가 비즈니스적인 어프로치를 할 때 비즈니스적인 컨택을 해보려고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세요. 그거 제가 근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들으시죠? 네. 그럼 뭐라고 답변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세상이 파는 거.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정보를 파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정보를 파는 겁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아까 전에 맞아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라고 하고 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또 다른 답변 있으세요? 파는 거 잘해. 오히려 질문을 한다. 파는 거 잘하신. 제가 잘 팔게 생겼나요? 네. 그리고 뭐 파는 거 잘하세요? 파시는 거 유통하는 거 잘하시나 봐요. 이렇게 역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는데 일단 제가 정리를 일단 해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질문을요 오프라인에서 듣는 거랑 온라인에서 듣는 거랑 달라요. 이거를 되게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모르는 사람을 내가 컨택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을 SNS나 소셜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모르는 사람을 SNS로 오늘 알게 됐는데 그 사람한테 설득당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없어요. 거의 없지 않으세요? 나는 매 순간 설득당했다.
난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면 다 맞는 것 같다. 이런 분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약간 분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SNS 상에서 나는 이게 정답이야 라고 단정 짓고 나한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그 느낌을 받으시면 굳이 그거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 해결해 주실 필요가 없으세요. 네, 거기서 설득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분은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인가 보다 하고 차라리 그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보통 통계적으로 봤을 때 SNS 상에서 이런 이런 거 아니에요? 저런 거 아니에요? 막 꼬리 질문 하시는 분들은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던데요? 그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저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이 다 빠져, 진이. 그래서 SNS 상에서 이렇게 컨택이 왔을 때는 저는 오히려 아 그러시구나 하고 넘겨요 그냥. 근데 이게 오프라인에서 질문이 들려온다. 그럼 얘가 달라지죠. 질문이 들어오면 달라지죠. 왜냐면 내가 이 사람 보고 아이 컨택하고 표정과 내 생각과 감정을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어떤 소통을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SNS 상에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프라인에 있어. 그 오프라인 상에서 미팅을 하던 와중에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삼성은 핸드폰을 팔고 백종원은 자기의 그런 레시피를 팔고 모든 부자들은 다 파는 걸 하는데 이것들이 파는 거가 안 좋으세요? 이것들이 파는 게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늘 파는 걸 하고 있어요. 아, 그쵸. 부자들은 유통 시스템을 갖고 있죠. 팩트입니다. 그쵸? 박시온 사장님이 너무 멋지게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물건 사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어. 아쉬운 소리 돈 많이 쓸까봐. 돈 많이 쓸까봐. 일단 첫 번째, 제가 물건을 사야 되나요? 여기에서 있는 그 부담감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파는 걸 못해. 이게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그 상대방이 비전을 보기 전에는 사실은 사업이라는 걸 이해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사업을 이해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문제거든요. 근데 뉴스킨 사업을 사업으로 보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사업의 비전을 볼 수 있게까지는 해줘야 돼. 그럼 사업의 비전 보는 건 어디부터예요? 네, 강의 듣고 사업 설명 듣고 보상 듣고 뭐 스폰서와 2대1 미팅을 하던가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원하는 얘기를 듣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면 일단은 듣고 싶은 얘기 해줘요. 네. 제가 물건 사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실제로 저희가 물건을 사서 파나요? 아니잖아요. 또 팩트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저도 오히려 이원재 사장님처럼 질문하기도 해요. 근데 유통 되게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제품을 다 구입해서 제품을 유통해야 되는 일이었다면 저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유통이라서 들어오신 분 계세요? 난 내가 매출을 하는 거라서 들어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됐던 것들을 풀어주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똑같이 나도 내가 이게 유통하는 일이었다면 시작할 수 없었을 거다. 근데 이건 아까 박시원 사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해서 그걸 가지고 알아서 굴려가는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다.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팔려나가는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을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물건을 사서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건을 다 재고 쌓아놓고 파는 일 자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도 되게 많이 듣잖아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질문을 딱 들으시면 SNS에서 이런 질문 많이 또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SNS상에서 설득력이 좀 있는 편이다 하시면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SNS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이 사람을 막 설득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딱 얘기했을 때 저 궁금한데요? 관심 있는데요? 왜냐면 저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100번 꼬리 질문해가지고 한 20번 꼬리 질문해서 오신 분, 의심을 하고 여기 오신 분 계세요? 거의 되게 심플하게 오시더라고요. 네, 거의 심플하게 그래요? 네. 네. 의심을 많이 하고 오셨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명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오기보다는 일단 한번 들어보고 아닌 말지 뭐 이런 생각으로 오시기 때문에 차라리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게 빠르다는 거죠. SNS를 할 때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땐 달라지겠죠. 오프라인으로 근데 이 미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약간 미심쩍어. 반응이 약간 뜨뜻미지근해. 그럼 바로 뭐예요? 요런 상태가 와 있는 거잖아 지금. 그쵸? 바로 이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정 극복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주변에 얘기해봤는데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맥도날드도 다단계인가요? 맥도날드 누구 씨가 생각하는 다단계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누구 씨가 생각하는 다단계는 어떤 건가요? 라고 역질문 해주실 수 있고요. 또 우리 이혜린 사장님은 뭐라고 하세요? 만약에 어쨌든 다단계가 안 좋은 의미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런 다단계였으면 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실 의향 있으세요? 네.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셨고 또 우리 서은아 사장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질문처럼 생각하시는 다단계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쵸. 일단은요, 이게 뉘앙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똑같은 단어인데도 나는 다단계가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물어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뉘앙스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네, 다단계 맞습니다. 근데 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뉘앙스가 맞다고 해버리는 게 되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단계 아니에요? 그러면 다단계 맞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뭐 합법적인 다단계와 불법적인 다단계가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이해되세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 지식에 다단계는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막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네 맞습니다 하는 순간 큰일 난다고 진짜로. 그 뒤에 말이 아무것도 안 들리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뉘앙스를 먼저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저는 그럼 이런 질문 하신다는 건 일단 부정적인 그 경험을 해보셨나 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네 뭐 이렇게 하죠. 그럼 거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선 씨가 가지고 있는 다단계가 뭔데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부정극복 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팩트를 설명하면 이게 다단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단계와 뉴스킨 비즈니스를 구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보통 그들이 생각하는 뭔가 안 좋은, 뭔가 느낌이 이상한 다단계는 어떤 거예요? 사재기. 그쵸? 일단 가입비도 발생하죠? 먼저 시작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 그쵸? 먼저 시작한 사람만이 성공하고 정상적인 유통이 아니라 이 사람이 들어와야지만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 사람으로 돈을 버는, 그쵸? 그리고 뭐 강매가 있다던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유통이 없는 거예요. 내 대리점 안에 소비자도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뉴스킨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구분할 수 있는 팩트는 너무나 명확한데 이 사람이 들을 준비가 돼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이해되세요? 이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막 팩트를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질문을 통해서 뭔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는 이미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가 봐요. 뭔가 불안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 봐요. 부정적인 경험이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자기 얘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셨을 때
풀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람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도 사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특히나 소득 구조를 풀어줄 때 우리가 소비자 대리점 본사 보상을 풀어줄 때 그림으로 확장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설명은 안 들려. 근데 그림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말은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데 그림만 보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림이 어떻게 보여요? 내가 누군가를 하면 그걸로 뭔가 확장이 되는, 이렇게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렇게 그려주셔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당신은 나에게 끌려왔나요? 당신은 오라고 하셨으니까 왔죠?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이라면 저는 하지 않았을 거고 사람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있으세요? 백종원도 사람 끌어들이는 건가요? 백종원도 사람 끌어들이는 건가요? 아니, 백종원은 그 사람들이 백종원한테 가는 거고 저는 사장님이 불러서 온 거잖아요. 저도 제안 드리는 겁니다. 너무 웃겨. 네, 아니 왜냐면 실제로 이 부분에서 많이 막혀 하시더라고. 끌려면 좋겠다. 네. 근데 저는 이 얘기는 꼭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보선 씨가 자꾸 앞에 있으니까 보선 씨를 이름 부르게 되네. 보선 씨가 제가 제안을 드려서 왔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하란다고 해서 하실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에요. 이 활동은 본인이 원해야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기 개발하고 자기 성장해서 이뤄낼 수 있는 비즈니스 활동이지 누군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들인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전개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이들 하는 오해들이 어떤 거냐면 이 조직도를 보면 나로부터 확장이 되잖아요. 나로부터 확장되는 이 그림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그림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라고 전 얘기를 해요. 이 그림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맞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 지혜씨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저로부터 지혜씨가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지혜씨한테서 저한테 커미션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팩트는 뭐냐면요. 저는 지혜씨가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 돈을 벌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지혜씨를 성장시켜서 지혜씨가 돈을 버는 사업자로 만들어야지만 이 부분에 해당 사항이 있고요. 지혜씨의 대리점에서 커미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혜씨를 도왔다라고 하는 그 5%를 본사에서 받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돈처럼 쓰이니까 그게 부정적으로 남는 거잖아요. 근데 뉴스캠 비즈니스 보상은 이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도와서 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이 부분에 대한 5%의 커미션을 본사에서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사람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사람 끌리는 거 아니에요 라는 대답이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속뜻이 있으니까 그 속뜻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질문에는 다 속뜻이 있어. 그래서 그 속뜻을 캐치해서 풀어주시는 게 부정 극복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번 여기까지 이해 좀 되셨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돈을 투자해야 하나요? 네. 네.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세요? 투자 없는 이런 수익은 절대 이상해서 자영업을 근데 여기 서서 박시원 사장님을 딱 보잖아요.
눈빛이 이글거려요.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비즈니스 전개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바로 나오니까 이게. 자, 일단은요, 사실은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기만 안 죽으면 돼요. 사실. 그거 다 기싸움이거든, 사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대답도 하기 전에 기가 죽어버려. 이해되세요? 이거 사람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약간 다단계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질문이 들어오면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대답이어도 좋아. 오히려 자신감 있게 딱 해버려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내가 막 쩔쩔매면요, 팩트를 얘기해도 그런 것처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거 들어오기 전에 3가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제가 팁을 좀 드리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돈을 투자해야 하나요? 이것도 SNS상에서 돈 드나요? 이런 거 질문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 듣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비용 발생 없습니다. 비용 발생 없습니다. 그쵸.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뉴스킨 비즈니스 할 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비용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비용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원리를 다시 이해하셔야 돼요. 뉴스킨 비즈니스는 본질상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즘에 2000BR을 많이 하잖아요. 2000BR이 뭔지 아시죠? 네. 그리고 이 공간에는 2000BR로 비즈니스 판권을 획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려면 무조건 2000BR을 해야 됩니다. 이게 룰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룰이냐면 본인이 브랜드 체인지 하고 싶은 그 아이템으로 자기 관리하면서 정보 공유하는 게 팩트지, 내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본사에서 정해주는 이 어떤 그 제품과 본사에서 정해주는 금액만큼 제품을 사서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냉정하게 보면 가게 하나 오픈하려고 해도 요 앞에 또 새로운 음식점들 하나씩 오픈하더라고요. 그 음식점 하나 오픈할 때 얼마 들까요? 네, 저는 백다방이 진짜 저렴하다고 해서, 그래서 백종원이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추앙받는다고 해서 백다방이 엄청 저렴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백다방 차리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진짜 검색해보세요. 네이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으면 백다방 창업비용 바로 나와. 팩트가. 근데 가맹비만 8천만, 거의 억 가까이 될 거예요. 가맹비만 1억 5천? 네. 그래서 그게 그 가게 하나 차리는 거에만 거의 한 3억에서 5억 정도 정말 들더라고요. 그 백다방 하나도. 그러니까 그런 게 투자 비용인 거예요. 근데 뉴스킨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제품 브랜드 체인지, 이건 브랜드 체인지 본인이 체험받고 좋아서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거지 투자 비용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투자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사실 투자하는 거 맞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나의 그 인지가 명확하게 기준 설정이 잘 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는 투자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체인지해서 내가 자기 관리하면서 스타트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빨리 가려면 판권 획득하고 갈 수 있는 거고, 천천히 가려면 그렇지 않고도 천천히 준비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는 회사 때문에 너무 바빠요. 저는 회사 다니거든요. 회사가 너무 바빠요. 그 사람 와야겠다. 그 사람 와야겠어, 제가 봤을 때. 예,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울겠대. 그리고 아이가 있어서 육아로 바빠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질문에는 어떻게 좀 답변을 해볼까요? 네? 탈출하고 싶지 않으세요? 탈출하고 싶지 않으세요. 또? 내 거 만드는데 바쁜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거 만드는데 바쁜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바쁜데요? 바빠도 바쁜데도 할 수 있어. 바쁜데도 할 수 있어.
바쁜데 어떻게 할 수 있죠? 저도 투잡중인데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남은 쉬는 시간이라든가 자유 시간이라든가 틈틈이. 그렇군요. 설득력이 약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역질문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롤플레잉을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최악의 상황으로 롤플레잉 해보시는 게 도움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그 스폰서 사장님이랑 막 롤플레잉 연습하실 때 어떤 상황을 가정하냐면 긍정적인 상황을 가정하시더라고. 알아보고 싶으세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다 하지. 그건 말하기 연습이지. 이해되세요? 그거는 롤플레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때 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라고 하면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들도 질문해보고 거기서 이 상대방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끌어오는지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역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부터 계속.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분에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책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애초에 바쁜 사람을 대상으로 다 마케팅이다. 그쵸, 맞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애초에 바쁜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컨설팅 되어 있는 방법이에요. 비즈니스 방법. 그러니까 시간이 많고 여유롭고 돈이 많은 사람이 시작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바쁘고 여유 없고 막 시간이 없는데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 열정. 잘 살고 싶은. 그치.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그 없는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다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 설명을 딱 했는데 저는 지금 근데 당장 아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또 어떤 누군가는 아기 때문에 포기하고 어떤 누군가는 아기 때문에라도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를 사랑하나요? 아이 너무 사랑하죠. 아이 너무 사랑하죠. 그렇기에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 아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사람을 남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할 얘기를 다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 타이밍 아니래. 근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해. 지금 당장 앉아보세요. 다시 처음부터 미팅할게요. 막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 사람이 나랑 다시 만나고 싶을까? 그 사람이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쵸? 근데 이 사람 나랑 원래 모르는 사이였는데 내가 컨택하면서 소통하게 됐거든. 소통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까지 된 거야. 그럼 이 사람이랑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마팔해야 되는. 여기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말고, 그쵸? 끝까지 아니요, 지금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러시구나. 진짜 아이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제가 너무너무 육아맘 응원할게요. 저희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관심이 생기실 때 연락 주시고요. 자기관리도 너무 잘하세요. 저 임신하고 지내고 싶은데 마팔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좋죠. 언제든지요. 뭐 이렇게 진행이 되던데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한술 더 뜨면 일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1금만 5분 전 1금. 근데 답이 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좀 유도리 있게 진행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지금 예의 파트너가 2명 정도가 붙었는데 그분들이 다 예전에 컨택했다가 거절하고 오랫동안 저를 지켜본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더라도 놓치지 마시고 다 남기시라는 거예요. 인친으로 남기시고 마팔 상태로 남기시고.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말래요. 왜요? 그 사람은 부자인가요?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말래요. 그 사람들이 정신을 책임져주나요? 원래 엄마 말 잘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직접 알아봐요. 직접 알아보세요. 그쵸? 직접 알아보는 게 제일 정답이죠. SNS 상에서는요, 소통 다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말래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얘기 사실 안 해요. 네. 왜냐면 이미 다른 사람들 다 설득당했는데 뭐하러 또 내가 설득을 하나 싶어서 마팔을 하죠. 그리고 봐라. 나를 봐라.
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말래요를 내 앞에 와서 얘기한다. 잔뜩 고민인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난 관심이 있었는데 그걸 나한테 와서 얘기한다는 건 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무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엄마 말 잘 들었어요? 그래서 볼 때 같이. 다른 사장님들 스토리를 안 들려요. 그쵸. 저는 이제 주변 분들이 하지 말래요라고 하면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많이 뭔가 그게 리프레시 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 같고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많이 받으세요? 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미팅 때 알려드려요. 네, 미팅 때 알려드리죠. 미팅 때 알려드리는 게 맞죠? 예? 통화 가능하세요? 뭐 하는 건가요? 통화 가능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미팅 때 알려드려요. 퍼스널 브랜딩 하는 일입니다. 공유하는 일. 그쵸? 조금만 더 길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평소에 맛있는 거 먹고 공유하시고 재밌는 거 공유하시죠? 똑같은 일이에요. 그쵸. 왜냐면 여기 있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틀린 건 없다고 제가 아까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만 상대방 입장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약간 공격적인 얘기 있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딱 들었을 때 상대방이 들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질문 그런 얘기들은 삼가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SNS 컨택 하다 보면 우리가 툴에서 설명을 이미 하거든요. 근데 설명을 했는데도 밑에 뭐 하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서 딱 오는 게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 다른 얘기를 해서 그 사람한테 답변을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걸 툴대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말투로 해주는 거죠. 뭐 하는 건데요? 보통 이거는 SNS에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관리하고 자기관리 하시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시면 광고비 받으실 수 있는 제안을 드린 건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위에서 내가 한 말을 그냥 풀어서 다시 해주면 돼요. 그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질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막혀 하시더라고요. 다 캡처해서 저한테 카톡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고. 뭐라고 하냐고. 근데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넘어가 봤고요.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사업자 파트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재밌다니. 이렇게 재밌다니. 네. 자, 일단은 여기 질문들 중에 몇 개만 뽑아볼까 봐요. 시간이 없어서. 자, 저 진짜 있잖아요. 저 진짜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 저랑 안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 보고 제가 여기다 물음표 했잖아요. 안 맞으면 안 해야지. 그렇잖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사실 여기에 누가 안 오면 뭐 빠따로 때려요? 여기 나 스폰서가 집에 쫓아와서 때려서 왔다. 한 명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요. 윙크 해보세요. 지금 여기 약간 안 오면 눈치 보여서 왔다. 윙크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봤어요. 근데 저는 진짜 여기에 있는 대부분이 순간의 감정이라고 봐요. 팩트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뒤에도 이제 제가 써놨지만 감정에 속지 말라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 순간의 감정이거든요. 왜냐면 저랑 안 맞아요. 이것도 진짜 안 맞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삶과 라이프 스타일이 여기서 해결될 거가 머리로는 이해됐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미 결단을 한 거야. 어떤 결단? 내가 사업가로 성장하자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는 원래 8시에 일어나던 사람인데 갑자기 6시에 일어나게 생겼어. 그 얼마나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감정인 거죠. 나랑 이게 맞는 건가? 막 이런 감정. 왜냐면 나를
바뀌게 해야 되니까,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랑 안 맞아요 라고 하는 사장님들께는 일단은 감정에 속지 마시라는 얘기를 너무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랑 안 맞아요 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써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뭐가 안 맞는지. 뭐가 그렇게 안 맞는지를 다 써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도 다 써보세요. 그래서 해야 될 이유가 더 강하면 본인이 변화하셔야 되는 거고요. 안 해야 될 이유가 더 강하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약속이 안 잡히죠? 약속이 왜 안 잡히죠? 저 이런 게 있어요. 약속이 잡히는 사람도 있고 안 잡히는 사람도 있어. 맞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약속이 안 잡히는 일이었으면, 명단 확보가 되지 않는 활동이었으면 다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누군가는 명단 확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액션을 계속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인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해봐야 되는 거냐면, 일단은 약속을 많이 잡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봐야 돼요. 그쵸? 근데 약속을 많이 잡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기준에서 나를 막 생각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비즈니스로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 궤도에 가고 있는 사람이랑 나를 비교해서 내가 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기준을 나로 둬.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평소에 이것밖에 원래 못하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것도 빨리 인지하셔야 돼. 그래서 객관적으로 뭘 보셔야 되냐면,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양이 부족하다? 그럼 양을 늘려봐야 돼요. 그쵸? 근데 내가 양은 맞췄는데 이게 약속이 안 잡히네? 그럼 뭘 봐야 돼요? 컨택이 많이 오는지를 봐야 돼요. 답장이. 그죠? 답변이 많이 오는지를 봐야 돼. 근데 답변이 안 와. 그럼 뭐가 문제예요? 브랜딩이 문제인 거죠. 그쵸? 근데 내가 답변은 많이 와. 근데 약속이 안 잡혀. 이거 뭐가 문제예요? 소통이 문제인 거죠. 이렇게 빨리 내 문제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왜 약속이 안 잡히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안 되는 활동이었으면 다 안 됐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메타인지를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혹시 있을까요? 다 똑같아요. 강의에서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제가 이것도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강의에서 하는 말이 매번 다르면 뉴스킨 사업은 대체 뭐죠? 와. 그쵸? 와, 진짜 많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의에서 강사님들이 하는 말이 다 달라. 그러면 뉴스킨 사업은 뭐야? 네, 이 뉴스킨 사업은 그러면 그냥 다 자작의 어떤 스토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사업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딱 있고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행정과 보상이 있고요.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있고요.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는 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공했는지에 어떤 업앤다운과 스피드와 경험과 이런 디테일이 다른 거지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맥락이 다 달라진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비즈니스가. 그래서 팩트는 똑같은데 스토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어떻게 보면 팩트가 중심이 다 똑같은데 이거를 왜 매번 우리는 참여할까? 생각 바꾸기. 또? 나의 거 아니잖아. 또 까먹으니까. 까먹으니까. 또? 설명하라고 하면 못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못해서. 맞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즈니스를 이렇게 조금 하다 보면 나는 이제 약속도 잡고, 난 이제 미팅도 하고, 나는 이제 부정극복도 할 줄 알고, 나는 이제 보상도 풀 줄 알고, 초대도 할 줄 알고, 못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똑같이 할 거 집에서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 있는 거예요.
들 수 있죠. 저는 아침 6시 반 땡 하면 그 독서 끝나자마자 바로 막 준비해가지고 7시 한 5분이면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집에서. 왜냐면 집이 멀어졌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집에서 6시에 일어나서 독서를 하고 여유롭게 뭐 내가 먹고 싶은 파마에서 쫙 해가지고 쉐이크부터 막 해가지고 먹고 뉴비트를 타고 그 다음에 내가 소셜 하려고 했던 거 계획 같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했던 계획 다 하고 이게 더 효율적이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 그쵸?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여기 나왔냐면 제가 그렇게 해본 적 있을까 없을까? 코로나 때 해봤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겠어. 근데 한 달은 할 수 있겠고 2달은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원하는 성공할 때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성공할 때까지 그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성공할 때까지가 어렵죠. 분명히 내가 기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내가 동기가 되는 거지. 내가 혼자 동 떨어져가지고 골방에서 계속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성공할 때까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예요? 이 비즈니스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조직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점 하나로 시작돼서 조직이 이렇게 확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할 수 있겠어, 그거를. 근데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내 파트너들 할 수 있을까? 복제될까요? 네. 그래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이런 나의 비즈니스 조직과 루틴, 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스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게 이해가 되면 부정이 되지 않는데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된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읽고 마칠 건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부정에 속으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 감정에 속으실 필요가 없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영현일치 꿈나무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거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네. 준비 시작! 부정의